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스피치 리더십 과정 책임 강의를 맡은 행정학 박사 이어순모입니다. 학교 수업에 이어서 캐치프레이즈 만들기. 앞서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그날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이나 또 그날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안내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제1장입니다. 자, 자신의 외모나 행동 또는 마음가짐을 나타내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성공을 안내하는 캐치프레이즈의 뜻. 자, 이 캐치프레이즈가 나의 성공을 안내해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캐치프레이즈하고는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네,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캐치프레이즈 하게 되면은 이목을 끄는,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그런 기발한 문구, 즉 표어 같은 거,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특정 정치가나 또는 연예인 등 여러 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있는 유명한 문구 또는 선전 구호,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항상 그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빨리 인식하고 그 사람의 의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 메시지가 멋지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해주고 강렬하게 행동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의 글입니다. 자,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는 광고나 선전 따위에서 남의 주의를,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문구나 표어, 구호로 순화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이목을 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정리해보면요. 선전, 구호, 광고 또는 선전 등에서 남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내세우는 기발한 문구나 표어, 비슷한 단어로 헤드라인, 슬로건 이런 것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문 열고 밖에 딱 나가면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 이런 아주 기발한 문구들이 눈에 띄죠. 자,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려고 하면 지나가는 버스마다 버스의 바깥면에 광고 문자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아마 선전 문구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각종 어떤 안내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기발한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지하철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자, 길거리의 쇼윈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 이런 것들의 기발한 문구, 아주 아이디어가 딱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 자, 그렇다면 바로 성공을 안내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우리 사람은 말대로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글대로, 말대로, 뜻대로 소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인사말도 많잖아요. 자, 캐치프레이즈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 자, 만드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도 못 만들어요. 좀 편하고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나타내는 또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캐치프레이즈의 제작 방법. 자,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입에 착 달라붙는 어구나 어절. 그러니까 짧은 문장을 말합니다. 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구로, 또는 구가 두 개 모이면 절이 되잖아요. 그 정도, 어구나 절 정도 편하게 쉽게. 그리고 한 번 들으면 잘 기억하도록, 기억이 되도록 내용을 이미지화한다.
그 말을 들으면 그림이 그려진다. 그 말을 하면은 그 사람과 매치가 돼서 말과 그 사람 소크라테스 하게 되면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소크라테스 뭐 수염 기르고 이렇게 외국인이니까 서양인이니까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로 그 문구와 그 사람 이미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기억이 된다는 거.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 자, 자신이 표현할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지며 좀 당당해져야 된다는 거. 아마 한번 말할 때마다 뭔가 성공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그런 기분도 느껴질 것이고, 내 자신이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늘 좀 부족하거나 약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당당함을 자기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볼 때 자기 충족 예언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주위의 기대가 영향을 주어서 상대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이론, 이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죠. 피그말리온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이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목각 인형을 깎아서 예쁜 여인으로 깎아서 만들었는데 이 목각 인형이 너무 멋있는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에게 가서 이 목각 인형을 저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으로 바로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하면은 이루어진다. 피그말리온 효과. 자, 이런 뜻이 캐치프레이즈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것. 자, 그리고 이 캐치프레이즈를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즉 뜻을 알아보면요.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자신에 붙여지는 별명처럼입니다. 자신의 외모나 행동 또는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그 말을 즉 캐치프레이즈라고 한다. 그것을 한번 만들어 갔자는 거예요. 평범하게 이 별명은 남들이 주로 붙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선비들이 자기 스스로 짓는 것을 자라고 그러고요. 또 선생이나 또는 동료가 좋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주로 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쉽게 자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호를 짓죠. 제가 젊은 시절에 글을 쓸 때, 즉 북글을 공부할 때는 제가 호가 죽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글을 좀 예쁘게 쓰고 열심히 쓰다가 작품전을 이렇게 한번 나가려고 할 때는 또 다른 선생님 만나서 풍주라고 하는 호를 받았고요.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즈음에는 묵회 김용옥 선생님으로부터서 호를 황동이라는 임금 황자에 골동자해서 임금이 사는 마을이다. 동자를 통할 통자로 해서 임금과 통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와 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그 사람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성공의 로타리라고 그럴까요? 성공 체인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힘을 보태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로 황동이라는 그런 호를 좀 즐겨 썼습니다. 자, 이렇게 호가 있고 이제 별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김새나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 그 사람의 행동 습관에서 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빗대어서 부르죠. 그 옛날 어르신들은 아이가 좀 명이 기르라고 좀 천한 것에 빗대어 가지고 호를 별명을 막 부르잖아요. 개똥이, 말똥이. 그 좀 약간 재밌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애교가 좀 담겨져 있는 그런 또 별명도 있죠. 자, 그리고 남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이 다 빠졌는데요. 남들이 주로 붙여주는 별명에는 단편적이거나 단점이 좀 많이 들어있다는 거. 여기다가 자신의 장점이나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좀 담아서 바꾸어 쓴다면은 이미지어, 캐치프레이즈 이렇게 우리가 말을 좀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평소 자기소개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한번 이미지어를, 즉 캐치프레이즈를 자신의 이름 앞에다가 한번 붙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처럼 한번 외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캐치프레이즈의 매력이 아닐까요? 제가 요즘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제가 소개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어떤 책을 보다가 그 책 속에서 아주 좀 재미있거나 또 제 자신과 맞는 게 있으면 그것을 막 몇 번 되새기고 활용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어느 작가가 쓴 글에서 보니까요. 코핑 헬프, 코프, 스트레스, ing를 붙여가지고 복합명사를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풀게 하다, 풀다, 또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아우러 나간다. 그리고 헬퍼는 제가 붙였어요. 헬퍼. 그런 일을 내가 도와준다.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상황의 마술사 코핑 헬프 여순모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상황의 마술사,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것을 잘 조화롭게 엮어서 이끌어 나가도록, 아니면 어렵고 힘든 것을 풀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하나의 능력, 기술, 이것을 마술사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가 되겠다, 도우미가 되겠다. 그래서 상황의 마술사, 코핑 헬프,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제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자,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우리가 많이 해왔고, 사실 가끔 한 번씩 우리도 스스로가 그렇게 합니다. 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마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도상으로 크기나 세계 지도상에서 볼 때 아주 작은 나라인데, 자, 세계적인 꿈을 한번 꿔보자. 그게 월드컵과 올림픽이잖아요. 이런 일을 치루어내기 전에 우리는 큰 계획을 세워서 이걸 우리가 같이 나가자. 그럴 때 우리는 약하다라고 해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큰 포부를 함께 같이 마음에 새기고 구호처럼 외치면서 훌륭하게 해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 꿈은 이루어진다는 이런 아주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좋잖아요. 자, 이런 말처럼 이미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활용하자. 이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봐요. 계절용, 그리고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과정.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을 한 3가지 정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계절용, 상황용, 과정용. 자, 이렇게 3가지를 추천해 드리고요. 자, 캐치프레이즈 만들기 직접 이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 빨간 걸 여기 보면요. 박스에 밸런싱, 언밸런싱. 자, 밸런스형은 자신의 이미지나 장점 또는 소질 등등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직접 능력이나 어떤 외모에 맞는 그런 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아주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담아서, 또는 포부를 담아서. 자, 그 다음에 언밸런스형은요, 어찌 보면은 자기는 현재는 좀 약하고 또 때에 따라서 신체적인 조건이나 모든 것이 열세한데 이것을 역으로 역발산으로 해서 내 자신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또 자부심을 갖는 그런 말은 없을까? 이런 거.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좀 키가 남들보다 좀 작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난 작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아니 내보다도 그 빌딩 숲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치를 한번 탁 내 보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저는 하늘에서 키를 재면 가장 큰 사람 누굽니다. 오, 재미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놀라운 재치, 순발력에 감탄하게 되겠죠. 그래서 작은 사람이 점점 커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자, 언밸런스. 나에게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여기다 점프시켜 보십시오. 자, 차관점에는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그런 말, 또는 자신의 꿈을 나타내는, 제시하는 그런 말, 또 자신의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것, 때에 따라서는 자기 단점을 더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말. 자, 성공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좀 따가온다든지, 그리고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의 이미지를 담아서 그런 메시지를 쓰는 것. 또 희망지수나 성공지수가 높은 사람, 높은 말. 자,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뭔가 희망이 쑥쑥 자라. 그리고 성공지수, 이것은 점점 내가 더 잘 해낼 수 있어. 그 과정 자체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제법 재미있게 잘 돼 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지수가 높은 말. 자, 사회적 이슈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말. 제가 가끔 이런 또 유머와 위트가 좀 담긴 말을 쓸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소통하기도 어려웠어요. 자, 그러다가 가끔 이제 모임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입장을 말할 때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한 번씩 써볼 때가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와서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다. 코로나의 파수꾼 여순모입니다. 뭐 이렇게 일부러 한번 또 상황을 웃기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사회적 이슈죠. 그리고 이제 분발고치형이라 어떤 그 상황에서 그냥 지리멸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점프를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 열정을 발휘할 수 있어 하고 좀 뭔가 분발하고 그것을 고치화시켜서 내 스스로가 탄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들이 필요하죠. 자, 자신이 만들었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주었거나 이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잘 담아서 활용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자, 어떤 차원에서 자기 이미지를 스스로 말할 때나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때나 자신의 잠재 능력을 작용하여 그 이미지가 가진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활용하면은 이게 바로 메시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즉 캐치프레이즈의 아주 좋은 효과. 그래서 생각이 끌어당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크리트. 론다본이 쓴 시크리트라고 하는 책에 수많은 그런 성공자들의 또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가장 땡기는 말이 뭡니까? 생각이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말하는 순간 캐치프레이즈에 이미 내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적 상황, 또 어떤 좋은 상황으로 나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캐치프레이즈 5가지의 지수 알아볼까요? 첫째는 희망지수. 이 소리를 들으면 희망이 살아난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희망이 딱 살아나면서 내 열정이 발산되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희열지수. 내가 이 소리를 듣게 되거나 내가 말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성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진다. 다른 사람들의 좋지 못한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참 좋은 말들을 써서 말을 시작하게 되면 나를 기분 좋게 이끌어가게 되겠죠. 자, 희열지수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열정지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아까 분발고치 이런 말처럼 이 소리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해봐야지. 야, 나도 이거 해보니까 힘이 나. 이걸 하게 되면 하고 열정이 솟구치게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성공지수.
자, 성공지수, 이제 이것만 높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말로 못할 게 없습니다. 말로 하면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런 좋은 생각을 해보는 것은 당연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카리스마 지수가 있어야 된다. 이 캐치프레이즈를 딱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이미지가 카리스마가 생깁니다. 카리스마 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힘이잖아요. 맹목적으로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자, 카리스마. 이 소리를 들으면 당신의 특별한 이미지가 상대에게 각인이 되어서 고착된다. 그래서 그들이 맹목적으로 당신을 따르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서 자, 캐치프레이즈 5가지 지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게 되면 아주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만들어질 것이고, 효과 역시 대단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 말씀드린 대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보기도 하고 또 확신까지 해봅니다. 자, 자기 이미지어 만들기, 즉 캐치프레이즈 만들기에 이런 좀 참고적으로 이게 또 공부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제가 제시하는 바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적극적인 사람, 즉 밸런스형을 만들 때 예를 든다면 영롱한 아침 이슬 정아침입니다. 천서와 댄스를 김발레입니다. 스타일리스트 고운입니다. 코핑 헬프 여충환입니다. 그냥 이름과 좀 유사함을 느끼고 그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 사실상은 자기의 특기나 장점, 취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만들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자, 소극적인 사람형은, 즉 언밸런스형은 어떤 게 있을까? 좀 현실에 늘 안주하고 나약함을 가진 사람들, 또 좀 지리멸멸하게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보다도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미래의 음악을 연주하는 여순모입니다. 미래의 음악, 좀 설명이 길어질 텐데요. 미래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일 모레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 초등학교 때를 상상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서 온갖 박자들이 스테레오로 막 춤을 춥니다. 긴장, 당황, 초조, 불안까지, 여기서 기쁨 지수가 완전히 긴장, 초조, 불안을 더 기분 좋게 만들어버리죠. 기대 심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미래의 음악을 연주하는 여순모입니다. 자, 태평양도 건너뛸 힘을 기르자. 이봉석입니다. 그냥 이름은 제가 가상으로 넣은 겁니다. 소심하고 늘 한 발 물러서거나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함을 보이는 사람은, 아니야, 이번엔 내가 당당하게 나서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태평양도 건너뛸 힘을 기르자. 얼마나 글래머하고 큽니까? 이야, 이런 큰 포부를 한번 담아서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해 보세요.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남자, 여왕팔입니다. 제가 40대 초반, 30대 후반, 30대 후반쯤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대중 강연을 좀 다녔어요. 제가 대중 강연을 다닐 때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남자,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기술, 이런 주제로 강연을 다녔습니다. 소심, 불안, 초조, 긴장,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자, 그리고 열정의 아이콘 장소극입니다.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다. 이름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소극적인 사람은요, 적극성을 발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정의 아이콘, 요새 뭐 아이콘 하게 되면 특히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휴대폰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손에 붙어 다니고 눈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콘, 아주 눈으로 봤을 때 깜찍하게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아이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정의 아이콘 장소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캐치프레이즈는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남의 눈길을 끄는 그런 멋있는 문구다. 또 좋은 이미지 화법은, 좋은 자기의 인상을 나타낼 수 있는 화법은, 그걸 잘 표현하는 기술은 엔돌핀이다. 바로 내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요, 영양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형식이다, 형식. 좀 글이 깨졌군요. 자,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말로서 캐치프레이즈. 자, 이름 앞에 붙이면 좋은 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자신있게 말을 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지성과 미모의 대명사 김잘순입니다. 대중 앞에 자유를 선언하는, 대중 앞에 스피치 자유를 선언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아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될 것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성공지수, 카리스마 지수 이런 것들이 생겨날 겁니다. 자,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부산대학교에서 여러분 스피치 리더십 과정에서 꿈을 한번 멋지게 이루어 보십시오. 자, 밑에 아랫부분에 숨어 있는데요. 코핑헬 여순모입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제 파일이 요 컴퓨터하고 제 스탠드 컴퓨터하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프로그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게 바로 숙제. 숙제는 집에서 하는 것이죠. 또 틈날 때마다 한 번씩 고민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미지어 만들기, 요 폼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써서라도 캐치프레이즈, 자기 이름을 쓰고 소극적인, 즉 밸런스형 두 가지를 쓰는데, 자, 밸런스형의 1, 2, 3, 또 언밸런스형의 1, 2, 3, 이 세 개씩 써서 수업 시간이나 또 아니면 다른 이벤트 자리에서 이벤트 자기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에게서 오는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 순서대로 매겨서 좋은 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것부터서 자기가 활용해서 쓰면 되겠죠. 자, 이 정도 연구하게 되면 자기 입에 달라붙는 캐치프레이즈는 반드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나의 캐치프레이즈. 이렇게 해서 사진을 넣고 여러분 캐치프레이즈가 결정되면은 제가 그냥 감수, 책임 감수. 이것은 트로트 과정에서 있었던 건데요. 그거는 다른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빼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맺은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캐치프레이즈 파워. 사실 새롭다. 좀 깔끔하고 상큼하다. 또 전문성이 우러난다. 아주 인상적이다. 정이 간다. 오래오래 기억된다. 기대가 된다. 여러분, 이런 캐치프레이즈 파워를 활용하십시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스피치 리더십 과정 강의에 보충 강의를 하는 상황의 마술사 코핑헬 여순모였습니다. 이 캐치프레이즈에 5가지 지수가 있다. 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노란 원 안에 있는, 즉 한 번 들으면 알 수 있도록 또는 기억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의미 깊게 입에 담기가 좋게 앞에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5가지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희망지수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를 들으면 희망이 살아나야 된다.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살아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또 희열지수. 이 소리를 듣게 되면 기쁨이 막 생성된다. 와, 이건 막 가슴에 차오르는 벅참, 이런 것들이 이 희열지수, 이 말을 들으면 또 내가 해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다가 열정지수. 이 소리를 듣거나 내가 말을 하게 되면은 열정이 막 솟구친다. 이 일을 하는 상상 자체만 하더라도 벌써 힘이 솟고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굳세게 해나갈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성공지수. 이 소리를 듣게 되면은 또 내가 그렇게 말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 예언을 하는 것처럼 성공을 확신하게 되죠. 정말 좋은 말이구만요. 자, 카리스마 지수가 생겨난다. 이 말을 내가 했을 때, 미모와 지성의 대명사, 내가 얘기했을 때, 외모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미모와 지성의 대명사 하게 되면, 저 사람, 보는 사람이 조각을 하게 되죠. 저 얼굴에, 지적인 게 풍긴다. 이게 바로 자신도 모르게 카리스마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은 또 내가 그 말을 하면은 당신의 특별한 이미지가 상대에게 각인이 되죠. 뭔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고착에 대해서 오랫동안 내 그 말, 캐치프레이즈와 내 인상, 이것이 바로 매치가 되겠죠. 소크라테스 하게 되면 수염을 기르고 서양인이니까 딱 보면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역사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동으로 너 자신을 알라, 딱 이 말 한마디 하고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각인이 되면은 그들은 맹목적으로 내 자신, 즉 당신을 따르게 된다는 것. 그렇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더 욕심나죠. 자, 분발고치 차원에서 캐치프레이즈 5가지 지수가 생겨날 수 있도록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봅시다. 자, 자기 이미지와 자기 캐치프레이즈 만들기 실기로서요. 적극적인 사람, 즉 밸런스형과 소극적인 사람, 언밸런스형, 이 2가지를 여러분 각각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와 유사하게 영롱한 아침 이슬 정아침입니다. 천서와 댄스를 김발레입니다. 스타일리스트 고운입니다. 코핑할 여충환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여기는 지금 외형적이거나 특기나 장점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이름과 어울리는 것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의 형태, 밸런스형으로 한번 해봤고요. 자, 소극적인, 즉 언밸런스형은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미래를 내다보는 이 예지력이나 이 직관력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고 미래의 음악을 연주하는 여순봅니다. 우리가 소풍 갈 것을 생각하거나 운동회를 어릴 때 기다렸을 때 며칠 후에 일어날 그 상상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춤을 춥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미래의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도 그 생각을 같이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마음이 춤을 추면서 나 자신의 미래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자, 태평양도 건너뛸 힘을 기르자. 이봉석입니다. 이러면 제가 그냥 자기로 만드는 겁니다. 좀 소극적이고 용기가 없어가 늘 처지고 남 뒤에 한 발 뒤에서는 이런 사람은요, 생각 자체를 바꾸어서 태평양도 내가 건너뛸 힘을 기르자. 이 옛날 노랫말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남자 여왕팔입니다. 제가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신술이라고 하는 주제로 대중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30대 후반부터 대중 강연을 했는데요. 그 주제가 바로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신술, 즉 신선이 호랑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힘든 데서 주눅들지 말고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호랑이와 협상을 해서 호랑이를 타고 오늘은 지리산, 내일은 속리산, 내일 모레는 또 한라산 등등을 호랑이를 타고 다니면서 신선들 회의할 때, 산신령들 회의할 때
가는 것처럼 상상해보는 거죠. 너무 좀 뭔가 허황되나요? 아닙니다. 꿈은 크고 남이 보기에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야 그게 꿈이라고 하죠. 근데 뭐 내가 늘상 하는 일을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열정의 아이콘 장소국입니다. 내 이름은 소국이에요. 좀 소극적인, 또 생활이 소극적인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열정의 아이콘. 요즘 뭐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콘 많이 봤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그림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유튜브, 그리고 뭐 또 페이스북, 다른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많습니다. 키키스타 뭐 등등. 제가 지금 만들어놓은 이것도 뭐 하나의 아이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여수모 박사의 교육 월드, 세계적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남자. 자, 어쨌든 이 좋은 이미지 합법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엔돌핀이 돼요. 그렇다면은 캐치프레이즈, 바로 내 인생의 보약이다. 자, 캐치프레이즈 활용 방식을 한번, 형식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볼까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말로서 캐치프레이즈라는 거, 이름 앞에다가 붙였을 때 잘 어울리는 좋은 말, 이걸 지금 뭐 몇 번 강조했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자, 자신있게 말을 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지성과 미모의 대명사 김잘순입니다. 벌써 다른 사람이 아니 네 얼굴에 무슨 미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게 언밸런스, 약간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인지가 더 강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미모의 대명사 지성은 자기들이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만큼 많이 알고 또 사람들을 예의적으로 대하고 하는 여러 가지 뭔가는. 자, 그래서 지성과 미모의 대명사 김잘순입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 스피치 자유를 선언하는 김찰떡입니다. 김콩떡입니다. 김쑥떡입니다. 김씨만 해야 되겠나? 박쑥떡입니다. 등등. 제가 주로 쓰는 말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요즘 영어로 쓰는데 영어가 뭐 좋아서 쓰기보다도요 아주 함축미가 있어서 그냥 한번 써봅니다. 이 국제화 시대, 그리고 이 글로벌화되어 있는 그 사회에 그 좀 재미있게 적응하기 위해서. 자, 코핑 헬프 여순모입니다. 자, 코프 기대, 스트레스, 그리고 ing 현재 진행, 이걸 복합명사로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풀어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헬퍼. 그래서 여순모는 코핑 헬퍼다, 이 말을 많이 쓰고 있고요. 상황의 마술사 코핑 헬퍼 여순모입니다. 자, 한동안은 제가 약장사라고 했습니다. 행복해지는 약을 팔러 다니는 약장사. 기분 좋아지는 돌멩이라는 그런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돌만 봐도, 이 돌에게 내가 주문만 해도 돌이 기분 좋아지는 약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행운의 돌을 손에 쥐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 그리고 제가 함께 할 때 나름대로 행동하고 또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맥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뜻이고. 자, 파워라인 앵커 여순모입니다. 이 파워라인 하게 되면 뭐 공업적인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기계학 공학적인 면에서 각종 중요한 벨트 라인들을 말하는 건데, 사실 좋은 말들을 제가 다발다발 엮어서 이 말을 전해드리면은 그 말을 듣고 기분도 좋아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 그 행동 반경이나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과가 대단하다.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갖는 게 바로 파워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전해드리는 사람이다. 앵커. 뭐 방송에서 앵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뭔가 지주, 닻을 내리다, 이런 뜻에서도 앵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워라인 앵커, 이런 말을 좀 씁니다.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앞에 많이 강조했잖아요. 자, 어디서? 부산대학교 스피치 리더십 과정에서. 자, 그럼 숙제, 집에서 하는 것이 숙제인데요. 틈날 때 하는 것은
틈새라고 해야 됩니까?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여러분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고 강연을 들어보시고 나도 적극적인 밸런스행 그리고 소극적인 언밸런스행 이것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즐겁게 웃으면서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밸런스행 3가지 또 언밸런스행 3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자리라든지 또 아니면 학교에서 발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그래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게 무엇이야? 라고 해서 그것을 자기가 잘 나오는 즉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정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정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면 자기 자신이 자주 쓰고 아주 이것을 통해서 성공지수, 기쁨지수 또는 파워, 또 카리스마 지수 등등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딱 3가지 정하시게 되면요 제가 다음 주 그때 수업 시간에 이 10월 4일 날 수업 때 여러분 발표를 하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제가 책임 감수해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여러분 사진 딱 멋지게 올리고 이름 딱 올려서 자신의 캐치프레이즈를 공정을 받는 그런 기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강의 종결 맺은말을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캐치프레이즈 파워는요 좀 새롭고 깔끔하고 상큼하고 전문성이 우러나고 인상적이고 정이 가고 오래오래 기억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게 캐치프레이즈 파워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파워라인 앵크 여순모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